행정수도 이전이 다시 논란입니다. 지역 부동산도 다시 떠들썩한데요. 이를 두고 여당 원내대표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언론 보도로 꼽았습니다. 이 자극적인 언론 보도가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건데요.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집값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집값은 폭등하는 건지 그 실체와 함께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경실련에서 이광진 조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이기동 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동호 세종시 지부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 다 올 수가 있죠. 호가를 갖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이 결과적으로 그런 보도로 인하여 부추기는 당장에는 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지만 주택 부족 문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영상 보셨는데요. 첫 질문은 좀 우리 지부장님한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종에서 그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언론 보도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게 많습니다. 뭐 호가가 뭐 하루아침에 1억이 올랐다. 뭐 그래서 매물이 다 사라졌다. 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많이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지금 7월 10일 사실 이제 7월 10일 날 그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됐잖아요. 네. 7월 10일 날 발표되면서 야 시장에 상당히 올 것이 왔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켜보고 당시만 해도 좀 거래도 좀 주춤해지고.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잡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관망을 했는데. 네. 그로부터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또 발표를 했잖아요. 화두를 던졌죠. 예, 화두를 던졌죠. 정치권에서 그렇지만 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방송만 틀었다 그러면 이 문제로 이렇게 화두가 돼가지고 막 그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 가지고 세종시 어떤 부동산 시장은 들썩인다라는 이 표현보다도 더 지나칠 정도로 네.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호가는 사실 뭐 더 지역에 따라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호가는 1억 이상씩 전부 다 이렇게 오르는 것은 사실이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급등하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한 그 지난 시점 보면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보면은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상당히 거래도 급등하고 거래량도 많고 하던 것이 이제 워낙 그 초기에 내놨던 물량들이 다 소진도 되고 계속 언론 보도가 이렇게 되면서 호가가 오르면서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매수세가 좀 주춤해지고 지금은 좀 오히려 이제 좀 완만하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호가가 올랐는데 그 호가를 받아주는 수요가 좀 있었던 건가요? 많이 있었죠. 과거에 이제 이 원내대표께서 발표하는 당시만 해도 예. 시장의 매도자들이 내놓는 가격이 지금의 한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지금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집을 사보겠다라고 하는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었죠. 그래서 이제 거래도 좀 빈번하게 일어났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호가는 올라가고 호가가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으로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들하고의 그 가격하고 그다음에 내놓는 그 매도자들의 어떤 그 가격하고 괴리가 상당히 지금
좀 벌어지는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은 매수자들도 조금은 좀 지켜보자. 네. 물론 뭐 매수세가 좀 초반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네. 완전히 지금 뭐 멈춘 상태는 아니니까요. 예, 지금도 어찌됐든 세종시의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위원장님 뭐 할 말씀 이제 있으세요? 매수자들이 지켜보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매도자들이 네네. 이후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네네. 물건 자체를 내놓지 않는 네네.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앞에서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17 대책 이후에 거래가 좀 끊기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게 이제 7월 한 10일경 정도까지 나타나는데 7월 초순이죠. 이게 끊겼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뛰거든요. 그러면서 거래가 예년에 활발했던 거래 그것들을 회복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주춤한 건데 저는 오히려 물건들을 내놓지 않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지 않냐. 그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죠.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그렇죠. 이제 기존에 내놨던 매물도 걷어들이고 있다. 예, 예. 교수님, 그 한국감정원 뭐 주간 아파트 네, 네. 매매가 자료가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2% 한 일주일에 2% 이상 좀 올랐던 걸로. 7월 넷째 주 기준으로 네네. 보면 이제 2.95%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면 2.95%면 거의 3%네요. 예, 거의 3%인데 예, 예. 주간 동향으로 보면은 뭐 네네.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역대급 예, 상승폭입니다. 역대급 상승폭입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이 존재를 하고 네. 또 그 시장마다 특성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보에 있어서 엄청 반응성이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작은 정보에도 부동산 가격이 좀 들썩거리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그걸 구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많다. 뭐 이런 식의 좀 이해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사시는 분 또는 네네. 세종시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런 부동산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다. 네, 민감하고 또 그분들을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뭐 SNS나 아니면 네네. 뭐 이런 카페 등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좀 쉽게 용이하게 좀 얻으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관심도 많고 정보도 쉽게 얻으니까 네. 그게 또 어떻게 가격에 좀 반영되는 경향을 지금까지 좀 보여줘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반기 전국 가격 상승률을 봐도 지금 세종시 1등입니다. 9%가 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또 정치권에서 이제 세종시에 대한 얘기를 탁 던지니까 그게 또 갑자기 딱 된 거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호재라고 판단이 들 때는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잠깐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으니까. 네, 좀만 참으면. 네, 조금만 더 네. 참으면 더 오를 것 같죠. 우리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네, 네. 상승폭이 되면 섣불리 탁 내놓기가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이런 세종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그 과거에 좀 세종시가 지금 이제 오늘날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된 행정수도 이전 발표 이전에 사실 행정수도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세종시에서 꾸준하게 거론은 됐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한 1년 전만 보더라도 세종시 가면은 개헌으로 행정수도 완성하자라고 하는 현수막을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내걸었었죠. 많이 걸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진작부터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세종시가 오늘날 이렇게 뜨겁게 이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좀 지난 시간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되는데요. 네. 2017년도 8월 2일 날 그 부동산 파리 대책 이후에 세종시가 강력한 트리플 규제 속에서 한 3년 정도 정체기를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때 저희들 업계에서도 이 투기적 해제를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건의서도 이렇게 좀 올리고 했는데 한 3년 정도는 진짜 침체기를 맞다가 이 작년 2019년 한 9, 10월 달 정도부터인가요? 이제 상대적으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대전이나 그 청주 같은 데는 상당히 그 폭등을 했던.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전은 이 꼭지다. 네. 그래서 오히려 대전은 지금 막차고 오히려 그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전에서 집을 하나 팔면은 네. 세종에 집을 2채를 산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전 고객들이 세종에 이런 싼 집을 이제 매수세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실 작년 8, 9월부터 해가지고 금년 6월까지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졌었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7월 10일 지나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되면서
상당히 완만한 그동안은 완만한 상승세였다면은 이번에 발표된 이후부터는 급등을 했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2017년 8월 뭐 트리플 규제 시작된 이후에 침체기라 그러셨는데 네. 침체라 그래도 가격 떨어진 건 아니죠. 그냥 떨어진 것은 아닌데 이제 하지만, 특히 그 세종을 규제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이제 대전이나 청주로 나타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떨어진 것은 아닌데 상당히 많은 조정 기간을 거쳤죠. 네. 네. 조정 기간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호가는 말 그대로 호가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건 실제로 매물을 걷어들이고 하면서 거래는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호가는 많이 뛰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호가는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정부 여당에서 발표가 한 2주 정도 지났잖아요. 네, 네. 이제 초창기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하루가 상당히 민감하게 이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초기 발표할 때는 뭐 보통 매물을 내놓는 수준에서 해서 많이 이제 수요도 많이 일어나고 거래가 되다가 네.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네, 네. 호가가 그 바로 거래 가격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가 따로 하고 거래 가격 따로가 아니라 호가도 많이 그 정도 많이 올라갔고 또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도 많이 그 높여서 이렇게 거래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세는 있는데 이제 이분들도 기존의 그 가격을 알잖아요. 네, 네. 초창기 가격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호가나 거래 가격이 너무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괴리감이 좀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초창기는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호가는 높은데 이제 거래는 좀 약간 좀 완만해지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거래는 좀 완만해지고 있는데 높은 호가를 받쳐주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건 사실 교수님 더 위험한 거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러면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네, 네. 뭐 세종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책이 좀 나오면요. 네, 네.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관심을 좀 갖는 사람들은 이 정책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물론 관심은 많지만 네,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연 좋은 정책인지 네, 네. 나쁜 정책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물량이 자연스럽게 소진이 되죠. 내놓은 거를 다 걷어들이니까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꼭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요. 정책이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이 우선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매물이 많지 않지만 그 매물은 당연히 가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고 호가가 오르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네. 그 위원장님 710 대책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뭐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떨어질 거다라고 봤는데요. 비단 지금까지 세종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만 대전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존의 그 투기 열풍이 좀 뜨거웠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경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710이라는 역대급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간 우상향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의 어떤 흐름, 네, 그다음에 기조를 어떻게 가냐의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가 정말 저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네, 네. 엄청난 규제책을 발표한 거죠. 7월 네, 10일 날.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정부가 개발 호재들을 또 끊임없이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들이 또 한편에서는 작동을 하는 거죠. 네, 네. 예를 하나 든다면은 네, 네. 우리 그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게 결국은 수도권이잖아요. 네, 네. 수도권인데 강력한 그 세제 어떤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한편에서는 태릉에 골프장을 풀어서 네.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서울의 일부 그린벨트 풀겠다. 이런 것들이 발표되니까 그린벨트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또 몇 억씩 뛰고 네. 태릉에 2, 3억씩 또 올라가는 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나타났고 지금 세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이 떨어질 틈이 없는 거죠. 네. 어떤 규제를 한다면서도 끊임없는 개발 호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다. 그렇죠. 네. 우리 대표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하느라고 사실 오늘 할 얘기는 저희가 언론 얘기인데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과연 언론 보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확한 거는 네, 제가 네. 보기에는 일단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분에 원론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도 이제 좀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이 있어야 그걸 따라서 네. 좀 가든지 네. 할 텐데 지금 나타나는 것들은 굉장히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거든요. 거기다가 시중에 이제 풀려 있는 유동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언론 보도에 따라 한 1,100조 정도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수 여력이나 그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갈 자금 여력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좀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네.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현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역대 정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었었기 때문에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언론이 그러면 그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네. 질문을 던져보면 언론이 뭐 근원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언론이 지금 부동산 그 어떻게 보면 광풍 이 국면에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좀 네네.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대표님 말씀은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굳이 뭐 언론 보도 탓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다른 분들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그 우리 교수님부터 좀 예,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부동산 시장, 뭐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네네. 언론의 보도는 당연히 큰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우리가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를 하면 그 보도 자료를 일반인들이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언론에서 이걸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과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면 사람들이 정책적 발표가 돼도 잘 모릅니다. 네네.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판단은 더더욱 못하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된다면 그거만큼 좋은 건 없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뭐 언론 자체가 어떤 문제다 부추긴다 하는 거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그 정책을 따라서 뭐 움직이고 판단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수치가 언론을 통해서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봤으면 100명이 늘어날 것인데 안 봤으면 또 그분들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이라는 건 부동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부동산 정보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네, 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당연히 그 정책을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좀 확대시키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좀 언론의 순기능 쪽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저도 기자지만 기사를 보면 르뽀 형식이라고 하죠. 네. 기자가 이제 현장을 가서 취재하고 그걸 이제 자유로운 형식으로 풀어쓰는 기사를 얘기하는데요. 기자를 갔다 공인중개소에 갔더니 뭐 물건이 싹 들어갔다 그러고 뭐 호가는 뭐 이렇게 올랐다. 어떻게 그런 식의 어떤 좀 불안감을 자극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투기판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지금이라도 나도 뛰어들지 않으면 뭔가 내가 좀 늦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서민들의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하는 기사들 그런 기사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네네. 언론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부추겼다라기 그런 표현보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보도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네네. 제가 단편적으로 저는 원래 TV를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이제 어쩌다가 집에 들어가지고 TV를 켜면은 네네. 어쨌든 방송 토론이랄지 각종 방송에서 이 세종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잠자고 있던 모든 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일깨워지고 네네. 그다음에 단편적으로 제가 이제 세종에서 쭉 이제 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어떤 부동산의 어떤 정책이랄지 이런 규제책이 발표되면은 주로 보면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네네. 이번에는 보니까 저쪽 수도권에서 이렇게 그 언론 인터뷰가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취재하는 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기여를 많이 했다 저는 이렇게 네. 보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정부에서도 7월 10일 날 고강도의 대책을 발표를 했으면은 네. 좀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 그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좀 시간을 가지고 발표를 했으면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7월 10일 규제책 발표하고 한 2주도 못 지나서 다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7월 10일 대책이 아주 강력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묻혀버리는 네.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건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인데 이제 이건 여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거라서 뭐 정부가 행정수도에 관한 얘기를 내나 청와대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뭐 조율을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언론 보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위원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맞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일부는. 예. 네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원인을 네. 그리고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아주 전형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책임을 언론에 돌린 것이다. 예. 네. 물론 이제 언론도 일부 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 급등의 문제점을 지속 보도를 하는데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아니고 소비자의 오히려 불안한 심리들을 자극해가지고 네. 어떻게든 그런 것들이 뭐 그 언론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렇더라도 이제 그렇게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이 시장 자체를 또 왜곡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언론에 충분히 있고요. 네. 네.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을 한다 지역에서 네. 네. 그러면은 기사를 써요.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가 아닌데 기사를 쓰는데 기사의 내용이 보면은 엄청난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네. 예? 뭐 대전 최고의 명품 아파트 단지다. 네. 네.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다. 뭐 이런 이게 광고지 기사입니까? 근데 이런 기사들이 버젓이 나와요. 광고성 기사가 있죠. 그렇죠. 예, 예. 더 좀 충격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우연찮게 저희가 준비하는데 모 언론사가 찾아왔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좀 보여달라. 어쩔 수 없이 보여줬죠. 보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랬더니 이거는 저희가 미리 준비해놨다가 이건 꼭 보도해야겠습니다. 근데요, 당일날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발표했는데요. 그 언론사는요, 그 기사는 빠져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홍보 기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언론 스스로도 좀 자기 언론 보도의 형태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아까 우리 대표님 언론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기회를 못 드렸었는데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를 좀 보면, 그러니까 네네.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 좀 찾아보고 했더니 이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수도 이전 불붙자 세종 아파트값 일주일 새 3% 역대 최고 상승률. 집값 잡는다는 여천도론의 세종 아파트값 상승 역대 최고. 부동산 규제 쏟아내도 집값 상승 전망 지표는 역대 최고치 육박.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뭐 역대급 최고치, 네네네. 뭐 기록 갱신 이런 거 네네.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언론들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이제 언론 보도 형태들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부터 하고 들어가요. 네네. 비판을 하고 들어가고 심지어는 뭐 갈팡질팡하고 있다. 또 최근에 이제 710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종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세금 폭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왜 그 규제를 해야 되는지 네네. 이런 원인이나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좀 부추기는 이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번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네. 몇 차례 걸쳐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모니터링도 하고 네네. 그와 관련된 토론회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2018년도죠.
그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대책들이 쭉 나왔을 때도 이 비슷한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정권 시절 참여정부 시절에 그때도 이제 규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정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어떻든 이게 가다 보면 감정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적으로 삼는 정부 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고 거기에 내 집 마련 염원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정부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이제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시장과 반하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언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좀 밀접하게 닿아 있는데요. 어떤 측면들이 있냐면 사실은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추기고 하는 보도들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언론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특히 이제 부동산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입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 20-30% 정도의 광고 수익을 가지고 그런 수익을 올리는데 전체 수입 중에서 그런 부분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건설사의 이해나 혹은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해야 그런 부분들이 이익을 또 취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그래서 언론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부동산을 좀 악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내재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언론 환경에 대한 얘기는 좀 저희가 좀 이따 다시 네네. 또 다루도록 하고요. 저도 뭐 부동산 관련 기사를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기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현상을 짚고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파헤치려면 기사가 굉장히 똑똑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기사 쓸 시간은 없고 어떤 저희들끼리는 섹시하다고 얘기하는데 섹시한 기사를 내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도 그러니까 품은 덜 들이고 읽히기는 많이 읽히고 자기 기사가 읽히고 보여지길 원하는 게 뭐 기자들의 생리잖아요. 그런 식의 보도가 좀 어떤 너무 일상화됐다. 그렇게 본다면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기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기 전하고 이제 후가 좀 다르거든요. 인터뷰를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는 이제 기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기사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나갈 기사가 아닌데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정보의 전달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그랬는데 기자분들을 직접 이제 제가 접하게 되고 이제 대화를 나눠 보니까 기자분들도 어떤 기사의 방향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현상을 보고 그걸 판단을 해서 기사의 방향을 잡고 기획 의도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하고 이제 가끔 의견이 조금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요런 식으로 됩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변경이 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사 그리고 더 이상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문구를 쓸 문구가 없대요. 워낙 너무 자극적인 걸 강력한 거를 역대 최고라는 것도 뭐 계속 역대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무튼 뭐 이 미사역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읽혀야 되니까 기사는 그런 어떤 현실과 좀 이상적인 뭐 다 모르시지 않잖아요. 뭐 언론의 윤리라든지 이런 걸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절히 타협이 잘 안 된 부분이 생긴다면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저도 이 세종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지금 과열되고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과거에는 저 세종시 시장 부동산 시장이 거의 지역 시장에 이렇게 국한됐다라면은 이번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되면서 매수 세력을 전국적으로 좀 확대시키는 전국적인 이슈 전국적인 이슈화 시켜서 매수세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이러한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다음에 물건은 한정이 돼 있고 매수세는 늘어나다 보니까 호가도 오르고 가격도 오르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까지도 세종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주 급등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그 일정 부분은 언론에서 좀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중앙 지방을 나누는 건 그렇죠. 그렇죠. 중앙 언론까지 덤벼들면서 예. 효과가 더 훨씬 커졌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은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보면은 뭐 그전 작년이랄지 계속 지켜오면서 주로 인터뷰 자체가 이런 지방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중앙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을 보면서 이상 이슈 자체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다. 그런 측면이 크다. 예. 그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한번 제가 머리를 땅 하고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 기자들 언론 입장에서는 어떤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비판적으로 비판할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다주택자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집을 매채 가진 사람을 걱정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사실 기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기자분들이 뭐 만능일 수는 없겠죠. 네네. 결국은 이제 취재원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거냐, 네네. 어떤 정보를 획득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같은 기자분이 기사를 쓰시더라도 소비자 측에서 입장에 쓸 수도 있고요. 네네. 어떤 건설업체 측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조 자체가 그때마다 이제 바뀌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문제만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야, 집값이 너무 오른다.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냐? 관련 전문가, 그런 입장을 가진 관련 전문가들이나 소비자들을 만나고서 쓰여진 기사는 그렇게 쓰여져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당사자가 건설업계다. 뭐 이렇다 보면 또 그쪽 입장을 또 대변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언론사의 같은 기자분이 쓰시는 기사가 전혀 다른 양쪽 방향의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그러면서 오히려 뭐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균형감을 좀 잃은 기사가 꽤 있다. 대표님, 네.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사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모니터링도 하시고요.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 쓰여진 기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주택자의 시선에서 보는 기사가 많습니까? 사실상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 쓰여진 기사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사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이제 취재를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취재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사실, 사전 취재를 예. 하고 방향성을 갖고 거기서 이거는 이런 꼭지로 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이제 취재 계획을 갖고 가는데 부동산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획일화돼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은 계속 투자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야 된다. 이런 기조들이 그냥 베이스로는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규제가 들어가고 집값을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시그널들이 올 경우에는 언론 보도 자체가 그거에 되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아주 고질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흐름들이 그런 방향으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언론 역시도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재밌는 분석은 아니라 통계인 것 같은데. 관훈 클럽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모임이죠. 뭐 대통령 선거 때도 뭐 후보자 총초성 토론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영향도 많이 발휘를 하는데 꼭 그렇게 연결시킬 건 아니지만 이 관훈 클럽에 계신 그 회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 3구에 주소를 둔 분들이 거의 50% 이상이라고. 관훈 클럽도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실 관훈 클럽에 들어갈 정도면 각
언론사의 국장급이나 뭐 데스크급, 중견 이상이겠죠. 중견 이상급들이고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예. 기사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위치에서 네, 이 네.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 네. 어떻든 언론이 그 기본적으로 이 그 흐름들이 조금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아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내부적으로 네, 깊은 네. 고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언론 태생적으로 이제 건설 자본에 소속된 네. 언론사도 많고요. 뭐 건설 쪽에서 광고비를 받아서 운영되는 언론사도 많고요. 그래서 나오는 어떤 뭐 잘못된 기사 그리고 아니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인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여지는 기사 비율 뭐 나쁜 기사라고 그러면 좀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 비율이 뭐가 더 많다고 보세요? 어떻게 글쎄요.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중앙지, 네, 그다음에 네. 뭐 지역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방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에 있는 언론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사실은 이제 네네. 건설업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네네. 이제 지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는 것들이 아니냐.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언론사들 자체가 사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죠.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게 제일 필요하잖아요. 시급하죠. 예.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광고와 네. 직결되는데 지역의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룹들이 사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개로.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지 건설업계라든지.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힘들 수밖에 없고 그쪽과 가까운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네. 교수님, 여기서 좀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사실 언론들이 집값이 오를 때도 호들갑을 떨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도 또 막 호들갑을 엄청 떱니다. 막 네. 경기 침체가 당장 네. 시작될 것 같고요. 네. 불황이 막 찾아올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집값을 움직이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언론도 분명히 그 중에 하나긴 할 텐데요. 네, 네. 집값이라는 게 뭐 좀 너무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유지돼야 이게 좀 밸런스가 맞는 겁니까?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사실 뭐 많지 않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좀 느낀 거는 뭐냐면요. 네네. 부동산 가격은 하나의 또 재화이고요. 가격 변동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가격 변동을 함에 있어서 그 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내리는 거는 둘 다 안 좋습니다. 네. 둘 다 안 좋고 일정한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면서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당연히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니까 정부는 뭐 개입한다라는 게 아주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네. 지금 정부의 규제 자체는 좀 심하죠. 그러니까 네.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한다 손 치더라도 네. 오히려 또 시장의 힘을 강력한 곳에서는 또 시장이 나타납니다. 예를 뭐 세종 같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뭐 차차하고라도요. 그 전부터 이렇게 바라보면요. 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규제 지역 규제를 다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금융제재, 세제 뭐 다 규제를 하더라도 시장의 힘은 그만큼 강력하고 학문적으로 볼 때는 정부는 시장 이길 수 없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거를 조금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시장과 더불어가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지 가격의 적당한 변동을 위해서는 네. 이렇게 시장을 어떻게 보면 거의 생각하지 않는 무시하는 정책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언론보다도 네네. 언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는데 네. 가격 지부장님, 변동은?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좀 생각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지부장님 그 현장에서 보실 때도 그렇습니까? 세종시 올해 집값 보면 2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말이 평균적으로 20%지 뜨거운 지역은 뭐 더 올랐겠죠. 그렇죠. 예, 안 오른 지역도 분명 있을 테고요. 예. 그게 이제 금년 이제 전국의 이 언론 보도가 지금 뭐 전국에서 가장 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네. 사실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3년 동안 상당히 침체를 하다 보니까 금년 1월 들어서부터 쭉 지난 6월까지 완만하게 상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가 지금 저는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렇겠죠. 근데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되다 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월세 가격은 상당히 매매 가격에 의해서 비합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전월세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매 시장은 수요 공급의 논리보다는 투자 심리,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세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 메리트, 앞으로 발전 가능성, 기대 심리가 그 어떤 지역보다도 높다라고 보니까 어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기회가 되면 세종시 한번 투자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또 선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정부 여당에서도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때 아니면은 내가 세종에 진입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안 심리, 그래서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오늘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주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격 변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거 안정을 위한 그 정책들이 제대로 마련되고 시행되냐. 사실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얘기할 때는 가격이 뛰냐, 가격이 떨어지냐, 여기에 모든 관심들이 가 있어요. 결국은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는 투기라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겠냐.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그 일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정말 질 좋은 그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냐. 여기에 초점 맞춰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집중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동산을 얘기하지 말고 집을 얘기해라. 그렇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그 뭐 저희가 이때쯤 되면 뭐 늘상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 뭐 내 집 마련 언제쯤 가능할까 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인 건 뭐 누구나 다 아시죠. 근데 이 부동산 공화국에서 과연 이 바람직한 언론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한마디씩 좀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떻게 저희 우리 대표님부터 좀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죠. 순기능이 분명히 그렇죠. 있겠죠.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사회가 잘 유지가 되고 갈 수 있도록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부동산 관련된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기도 하고 편협된 관점에서 많이 보도됐던 것들은 그건 뭐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이 만약에 제 역할을 좀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의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사실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거든요. 고가주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더. 그렇죠. 정책적인 부분들도 정부도 그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검토가 좀 안 돼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의 가격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적인 주거 안정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 언론이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언론의 파급력이라는 것들은 매우 크잖아요. 네네. 그 큰 만큼 또 책임감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급선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정보 제공에서 끝날 것이냐. 언론의 기능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일방의 입장에서 자극적인 기사를 다루기보다는 소비자인 시민, 그다음에 정책 위반자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가볍게 캐주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사가
재미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예,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셨을 때 네네. 그 기사를 읽는 분들이 재미가 없어야 돼요. 네. 이게 기자분들이 어떤 나의 의도가 들어가거나 어떤 자극적인 뭐 기사가 읽히기 위한 사용하는 문장들을 쓰시면 네, 네. 아무래도 편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를 읽고 나서 아 이거 되게 재미없네. 이런 부동산에 관련이 됐었어도 네네. 그런 기사가 오히려 더 좋은 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네, 네. 우리 주부장님, 예. 예, 뭐 그동안에 이제 순기능, 역기능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네, 네. 사실 어떨 때는 이제 언론에서 뭐 순기능도 하고 역기능도 이런 할 때가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그 선정적인 이런 단어나 네, 결과 네. 중심의 어떤 이런 보도보다는 네, 네. 원인이 무엇이고 네, 네. 그다음에 그 공정성 있는 객관적인 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좀 우리가 정말 언론을 보고도 신뢰할 수 있고 네. 믿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기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기자들도 그런 기사가 저희도 가끔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 부동산 기자는 뭐 전국에 몇 명 안 될 겁니다. 진짜. 그건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네, 이 자극적인 언론 보도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내 집 마련 기회조차 없을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 KBS부터 우선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판적인 수용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